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이제 원서 접수도 끝이 났죠. 그죠? 예상 문제 풀이 과정도 막바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특히 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 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처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리공부 열람 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죠. 읍면동장. 두 번째, 지적공부죠. 그죠? 지적공부 열람 발급은 해당 지적소관청이죠. 세 번째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이죠. 이거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낼 때 출제윤이 물을 때 정보 처리 시스템을 묻는지, 지적 공부를 묻는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묻는지 그 주어를 잘 찾아내어야 돼요. 1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 때 지적 공부를 묻느냐, 정보 처리 시스템이냐, 부동산 종합 공부냐 할 때 맨 아래를 지금 묻고 있죠. 그죠? 열람 발급이에요. 지적 공부 열람 발급은 해당 지적 소관청,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이걸 시도지사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이 돼요. 그걸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나오죠. 토지대장이죠. 그죠? 지모, 공시지가, 토지이동 사유 맞아요. 경계가 틀렸죠. 이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두 번째, 도면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위치, 지목 맞아요. 대지권의 비율은 틀렸죠. 그죠? 이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3번에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권의 지분, 소재, 고유번호, 장번호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건물의 명칭은 맞죠. 그죠? 도면 번호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도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대장하고 관련이 있죠. 도면 번호가 틀렸어요. 5번의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부호도는 맞죠. 그죠? 면적이 틀렸죠. 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목을 잡종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잡종지로 그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잡종지입니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잡종지로 그죠? 자, 여기서는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거는 주유소 용지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죠. 그죠?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도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죠. 5번에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도 역시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축척 변경을 신청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축척 변경일의 의결서 맞아요. 지번 등 명세 맞죠, 그죠? 토지 소유자 동의서 맞아요. 축척 변경 사유서 맞죠, 그죠? 그런데 5번에 지번별 조서는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 4개를 일단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2단계에서 시험을 낼 수 있고 2단계에서 시험을 낼 수 있고 여기에 2단계에서 시험을 낼 수 있어요. 저 축척 변경을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한다. 이때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 서류가 4개죠. 그러면 4개를 쓰고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번별 조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시행 공고를 하죠. 이때 공고 내용이 4개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거든. 이 확정 공고의 내용도 역시 4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지선다형이니까 틀린 것을 물을 거예요. 그럼 이 4개를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답입니다. 자, 여기에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거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여기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에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은 여기가 가능성이 높다. 이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자, 복구 청량을 한 결과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토지대랑 임야대랑 공유지의 명물은 복구되고 지적도민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이게 이제 1200분의 1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는 이거는 500분의 1이죠. 그죠? 이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우리나라 지적도는 아무 표현이 없으면 120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1200분의 1이에요. 이때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게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복구를 할 때는 복구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 말. 그러면 이 복구 기간 중에 이것만 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축척 변경을 시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시개발사업 축척 변경을 하면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 지역은 조금 있으면 500분의 1로 도면으로 변경이 될 테이니까 1200분의 1로 복구하지 마라. 흔히 말하는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는 다음 달 우리 집 허물고 새 집 지어요. 그럼 이번 달에 도배하느냐?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이 2번의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이걸 틀리게 하려면 복구
하여야 한다 이라면은 X가 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틀렸죠. 지력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 청량을 했다면 20일 이상 개시한다. 틀렸죠. 그죠? 15일 이상 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력공부 등본 공시지가 자료 법원의 확정 판결서는 복구 자료이다. 틀렸죠. 그죠? 지력공부 등본은 맞아요. 확정 판결서는 맞죠. 그러나 공시지가 자료는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그죠? 등록 전환할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틀렸죠. 그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1번 틀렸어요.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는 지적 청량을 하여 틀렸죠. 그죠?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고 다. 그 다음에 3번에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 틀렸죠. 그죠? 후의 면적이 아니라 전의 면적이죠. 정리를 하면 이내인 경우에는 전의 면적, 초과의 경우에는 후의 면적이 되죠. 그럼 3번도 틀렸어요. 자, 그럼 4번에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이게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한다. 틀렸죠. 그죠?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에요. 그죠?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에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토지 면적에 따라 나누어 등록한다. 5번이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은 반드시 요게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한 개를 정답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면적이 100입니다. 자, 이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에요.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 청량을 해보니까 100일로 나오더라. 요 100일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과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새로 청량한 면적을 등록하느냐, 그건 당연히 새로 청량한 면적이죠. 따라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1의 차이가 있고 10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오차 허용 범위 초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면 이 임야대장은 창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창고로 갈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이걸 수정 안 합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요 임야대장의 면적도 110으로 수정하고 창고로 간다. 이때 이 수정을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직권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7번에 도시개발사업 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의 착수를 지력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착수 변경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한다. 맞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2번에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2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하죠. 그죠?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지적소관청에다가 하죠.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도 지적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형질병의 공사가 착공된 때 토지이동 틀렸죠. 그죠? 공사가 착공이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사업시행자 외의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맞죠. 그죠? 3번에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이거는 맞죠. 그죠? 그런데 청량기술자, 지적분야 청량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여기란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거든. 이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지적청량적부심사청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청량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여러분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임기가 없어요. 위원만 임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을 할 때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맞아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다음 보기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거죠.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관한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정,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다만 미등기인 경우에는 당연한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이때 소유자를 정정입니다. 그럼 소유자 정정이라는 말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유자 정리입니다. 정리.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개를 보고 정정을 하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소유자 정정의 자료와 소유자 정리의 자료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됐다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적을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죠. 토지 소유자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0번에 지적기준점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지적도건점 성과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틀렸어요. 읍면동장은 해당하지 않죠. 두 번째, 지적기준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3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였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틀렸죠. 그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죠.
그 다음에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어요.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죠. 지적 삼각 보조점은 지적 소관청 읍면 동장할 때 읍면 동장은 틀렸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자, 보세요. 지적 기준점은 3개죠. 그럼 이 3개를 저는 항상 여러 개가 나올 때는 2개로 분류를 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건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적 삼각점은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라. 그런데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도 되고 지적소관청도 된다. 요거를 암기해 두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맞아요. 경계점의 사진 파일 맞죠, 그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 맞아요. 경계점 표지의 설치 이유,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의 위치예요. 자, 그러면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여기를 갖고 낼 수도 있고 여기를 갖고 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름을 물었을 때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어. 그럼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하죠.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과거 시험에 이 자리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쓴 적이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있거든. 이걸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50%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등록 전환 대상이 아닌 것은 일어났죠. 여러분들 우리 법에 등록 전환의 대상은 4개를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개발행위, 허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서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답은 4번이 돼요. 법에 규정해 놓은 거는 1, 2, 3, 5입니다. 그럼 이 4번은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거, 이거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등록 전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채권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갑이 신청인이다. 맞죠? 두 번째 갑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틀렸죠. 그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지.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한 거야. 그러면 이 등기를 을이 이 등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등기를 신청한 자는 병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명의는 을이죠. 을이다 이 말. 그러면 저 보세요.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고 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꼭 알아야 되죠.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죠. 그게 3개죠. 그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요 3개를 암기해 두면 돼요. 그죠? 자, 그럼 3번째.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4번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대위 원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을 해둬야 될 거는 이 등기에,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여기에 병이 있죠. 요 채권자입니다. 병이 채권자죠. 그럼 병이 대위자입니다. 을은 채무자죠. 비대위자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대위자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비대위자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요. 등기부는 이름이 두 사람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거든. 결론은 주민등록번호는 소유자가 권리자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갈 때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거라. 여기에 대위자는 병이죠. 그죠? 대위자. 비대위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대위자는 병입니다. 병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말 그대로 대위자 신청인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비대위자 을이죠. 이 소유자는 을이죠. 그죠? 그럼 을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 비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럼 14번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 X죠. 그죠? 우리는 모든 등기에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나 환매 S만은 반대가 된다. 그래서 환매 S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배우는 게 아니라 환매 특약을 배우죠. 그럼 환매 특약에 도로 사오는 쪽은 갑입니다. 갑.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 특약을 동시 신청하죠. 이 두 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봐야만이 등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를 냈죠. 그럼 등기부를 할 때 이거잖아요. 갑에서 을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죠. 두 번째,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부동산이 병에게 매매가 되었다면 그 저당권에 말소할 때 갑이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 여러분들 갑, 을, 병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설정했죠.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말소할 때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죠.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죠.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갑하고 을이거든. 이게 말소가 되니까 을이 의무자가 되고 갑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의 경우에 이후에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돼요.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죠. 그죠? 그럼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을. 따라서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죠? 5번에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지역권 등기는 두 번 하죠. 하나는 성역지에 하고 하나는 요역지에
해줘. 요 성역지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럼 여기서 공동신청은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관리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자, 2번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로서 틀린 거를 묶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1번에 가등기를 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 틀렸죠. 그죠? 이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본등기 때냐? 본등기 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용의 완소유권의 완료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 틀렸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고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말소는 공동이죠. 공동. 그럼 이것도 틀렸어요. 3번에 유정은 등기 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한다. 맞네요. 유정은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어.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리얼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 틀렸죠. 그죠?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다. 자, 공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소유자, 공유자 전원이 가서야 됩니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틀린 지문을 물었으니까 기억, 니은, 리얼.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6번에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관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없다죠. 여러분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기간이 끝난 겁니다.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이거는 만료된 후에 하는 거죠. 후에. 자, 전세금 반환이라는 말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할 수 있어. 자, 이 지문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하는 이전 등기는 전세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 후에는 할 수 있다. 그래 기억해 두시고 등기관이 성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답입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성역지 지역권의 목적, 범위, 등기 원인을 직권으로 요역지에다가 기록한다. 좀 전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2번을 한다고 그랬죠. 성역지에도 하고 요역지에도 하고 성역지는 공동신청이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3번은 O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1필의 토지 일부일 때는 토지 대장을 틀렸죠. 그죠?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죠. 그럼 보세요. 성역지에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하죠. 그럼 이건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모든 것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입니다. 소유권의 지역권을 설정하면 주등기죠. 전세권의 지역권을 설정하면 부기등기가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자, 그럼 이제 17번입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거든. 자,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3호 이하의 사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1호부터 11호가 있죠. 이때 두 개로 딱 분류를 합니다.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당연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이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가 되니까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재기할 수 없어요. 그걸 딱 구별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등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죠. 이전을 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임차권만 동의를 필요로 하고 물건은 동의가 필요가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시험은 이게 시험입니다. 있다,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 없다. 말소등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도중에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했다면 등기할 수 없다. 자,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8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오네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를 딱 잡을 때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는지 답을 딱 가져갑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저당의 본등기를 하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자, 볼게요. 이게 저당이죠. 이거는 전세잖아요. 양립되죠. 저당은 1번이죠. 전세는 2번이잖아요. 2번이 있어도 1번은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죠. 여러분들 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되잖아요. 소유자가 변해도 저당권은 변함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본등기를 해도 말소되는 거는 한 개도 없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하기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요. 가등기.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었죠. 그럼 을은 가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등기필 정보. 이때 가등기 할 때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지. 그러면 본등기 할 때, 이 본등기 할 때도 역시 의무자는 갑이고 권리자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을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자는 갑입니다. 갑, 을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자입니다. 가등기에 가압류를 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가등기에도 가압류할 수 있어. 자, 5번이 중요하죠. 가처분 명령은 촉탁. 틀렸죠. 자, 여기서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 명령이 있어요.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죠.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이죠. 즉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단독 신청하네요.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자, 19번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저는 계약 양도 후는 채권 양도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저당권에서 이자는 임의적 기록상이나 건저당권에서는 이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서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이지만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요,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단일하게 기록하지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직권으로 부기등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종전 등기부가 있고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가 있죠. 이때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시하고 종전 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시한다. 그러면 4번도 맞네요. 그죠? 자, 그럼 5번에 저당권의 채권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는 인감을 제출한다. 틀렸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네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액이 3억이라고 봐요. 이걸 정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감액을 물었으니까 요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지 권리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신탁은 금인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신탁도 계약이니까 금인을 받아야 돼. 두 번째,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 정보를 갖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때 신청서가 있고 순위번호가 있고 신탁 원부가 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 신청서는 하나, 순위번호는 하나, 신탁 원부는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10개. 그래서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그럼 정답은 2번이죠. 그죠? 3번에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다. 틀렸죠. 그죠? 법원은 촉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수탁자가 갑과 을은 여러 명이죠. 그럴 때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합유죠. 틀렸어요. 5번에 순위번호는 각각이 틀렸죠. 그죠? 하나의 순위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이렇게 하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합니다. 등기는 2개입니다.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청서가 하나, 순위번호가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10명이다.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10개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은 거예요. 지목이 변했죠. 60일 이내 틀렸죠. 1월이죠.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지적법의 지목 변경은 60일입니다. 등기법의 지목 변경은 1월이죠. 그리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등기법으로 묻는지 지적법으로 묻는지. 자, 두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3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의 신청 착오로 임차권으로 하였다며 경정 등기를 시정할 수 없다. 즉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성이 없죠. 그죠? 그러면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등기에 말소를 신청해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단독으로,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말소를 신청하는 게 이렇게 자르면 이게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제3자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단독 말소냐 직권 말소냐 이렇게 되죠. 자, 그림은 이거예요. 갑, 을, 병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1의 1, 전세의 저당. 이거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이거예요. 이거는 주등기죠. 이거는 부기등기죠. 전세 기간이 끝났어. 이 주등기를 말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거든. 그러면 이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 따라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말소 못 시킵니다. 성낙서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었죠. 그럼 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 문구를 꼭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루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날 때 소유권 보루는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제공한다. 틀렸죠. 그죠?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의 행정기관의 촉탁으로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을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틀렸죠. 이 직권 소유권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데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네요. 여러분들 포괄 유정은 187조입니다.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포괄 수정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소유 명의는 을이죠. 그죠? 을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대장의 소유자. 여러분들 잠깐만.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했다 이 말. 그럼 이 등기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이전을 해야지.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 틀렸죠.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고 건물은 자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답을 딱 외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보면은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할 수 없는 등기는, 자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직권 경정 등기입니다. 판결서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은 이겁니다. 이 네 개는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등기 안 해주지. 이거 등기 안 해주지. 그러나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나 지료나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이나 이자가 달라지는 거거든.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안 해도 등기해 준다. 그럼 항상 시험 문제 답은 이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말소 회복을 묻고 있잖아. 여기는 뭐를 묻고 있어요? 말소를 묻고 있잖아. 이게 뭐를 묻고 있어요? 판결서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낙서 없으면 등기 안 해주지.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잖아요. 주등기. 맞죠? 그럼 여기도 말소잖아요.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잖아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이거는 1번밖에 없죠. 2번이 없죠. 이게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럼 바로 부기등기를 하지. 이거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잖아요. 그럼 1번에 전세금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이다. 그럼 이 사람은 승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24번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대법원장은 복구 손상 방지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 일어난 경우 그 부동산에 처분의 제한에 등기 말소도 함께 신청이 달렸죠. 그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해버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틀렸어요. 두 번째, 대직권 등기라는 구분 건물에게 그 건물이나 토지만의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각하한다. 맞네요. 그죠? 리얼에.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 증명해서 집행령인 판결서인 경우에 금인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자, 여기서 기억해 둘 때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익증명서, 금인입니다. 결론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에도 이 세 개 전부 다 첨부해야 되죠.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익증명서, 금인은 행정부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부처가 다릅니다. 전부 다 제출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않는다 이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 전국 모의고사 풀이를 했습니다. 막바지에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이 부동산 공시법 100선 있죠. 100선. 그런 자료가 엄청 잘 만들어져 있어요. 좌측에는 문제, 우측에는 해설이 바로 달려져 있어요. 그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편집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권합니다. 부동산 공시법 100선 문제는 완벽한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서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